안녕하세요. 인생서갑니다. 오늘이 2025년 5월 29일, 이제 5월이 얼마 안 남았네요. 어저께는 강릉에 단오제를 다녀왔고요. 평소보다 사람이 적다고는 하지만 역시 저는 사람이 많은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서 까딱하다간 아이들 학교를 지각시킬 뻔했어요. 체력도 좀 키워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손님이 많지 않아가지고 여유 있게 보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후 돼서 손님들이 이렇게 좀 와주셔서 없는 저는 인생서가에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참 감사하고 많이 오셔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손님이 많지 않으실 때는 책을 읽을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일을 할 수 있어 좋고, 손님이 오시면 또 손님이 오셔서 감사하죠. 오늘 그 춘천에서 인생서가에 대한 이야기를 SNS로 꾸준히 봐오시다가 강릉에 일이 있어서, 강릉이 고향이신 분인데 강릉에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다시 춘천 넘어가는 길에 오셨다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인생서가 구석구석을 꼼꼼히 봐주시고 또 책도 또 추천드리는 책을 사주셔서 너무 좋았고, 네. 그 책방 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마음에 많이 와닿는 칭찬은,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추천드린 책을 읽고 너무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면은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전도사 목사 시절에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참 좋았는데, 책방 하면서 책방 사장님의 추천 도서를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다고 말씀해 주실 때 그 눈빛과 표정이 참 두근거리는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책을 많이 추천드려야 돼요. 그 여담인데, 제가 유튜브를 다시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제 지인들이 보더라고요. 보고 많은 피드백을 받은 건 아니지만 소리가 너무 작다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 이껏 너무 거슬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올려봤는데 오늘은 잘 들렸으면 좋겠네요. 서울에 있는 장석교회 이호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볼륨이 마음에 드신다면 또 카톡 주십시오.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다고 카톡 주시고요. 네, 오늘 춘천에서 오신 손님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더라. 네, 여기 강릉 원주대학교 다니는 학생분도 오셨고, 또 강릉에 사시는 엄마와 딸 모녀 또 오셨고, 또 한 분 되게 인상적인 분이 거의 1년 만에 오신 분이었는데 서울에 사시다가 강릉으로 이제 완전히 이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왔다 갔다 하실 때 인생서가를 몇 번 들리셨던 손님이신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너무너무 그 왜 사람이 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분 있잖아요. 그 막 작년이었으니까 10살 아이와 함께 엄마가 인생서가의 한쪽 구석에서 그 아이와 함께 책을 이렇게 막 같이 읽으시고, 또 그 막 밝고 착한 기운으로 환한 표정으로 막 인사도 해주시고 막 그러셨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강릉으로 완전히 이주를 하셨다고 이제 오늘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누고, 저 여기 인생서가는 책방이기도 하지만 일요일 날에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목사예요. 일요일 날에는 나그네 교회라고, 언제 기회가 되면 나그네 교회를 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 나그네 교회에 한번 예배를 와보시고 싶으시다고 이제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니까 교회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라고 편하게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 때 같이 뵐 수 있지 않을까. 또 저는 사실 한국의 교회는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개인적인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저는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 많아도 상관이 없긴 하겠죠. 더 많아도 상관없긴 하겠지만 좀 더 더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더 커질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항상 저도 지금 이제 일반 기성교회에서 나와서 최성기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목회를 하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누구나 하는 방향으로 똑같이 가지 않고 형식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목회의 방향을 찾아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요일날 하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주중에는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 나그네 교회를 같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절대로 사람들에게 신앙을 혹은 복음을 강요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표를 나그네 교회 사람이 많아지게 하지 말자라는 것에 맞췄어요. 그 사람이 모일 수는 있지만 그거는 복음이 매력적일 때 사람이 모이는 거고, 모인다 하더라도 그거를 커지게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많아지면은 어떻게 흩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목회자이지, 어떻게 크게 만들까를 고민하는 건 목회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하는 목회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정말 기가 막히게 진짜로 안 모여요. 네. 그래서 그런 막 이렇게 관심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분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러면 나도 안 가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나 봐요. 잘 안 오세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안 가져서, 나그네 교회는 진짜 사람이 많지 않은데 사람이 많아야 은혜가 된다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적으면 이 은혜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감사하게 매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지금 2년 가까이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1년 좀 넘게 했고 오프라인으로 지금 한 2년 정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혹시 나그네 교회 예배가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한번 DM을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어쩌다 보니 나그네 교회 얘기를 좀 했네요, 오늘.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일기 쓰듯이 영상을 남기다 보니까 어떤 거를 뭐 책도 그렇고 말하는 내용도 그렇고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내용을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라고 계속 남발을 하고 넘어가는 느낌이 드네요. 안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읽던 이 책 나는 매일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다. 전립선 암 때문에 온몸에 뼈로 암이 전이된 일본의 의사 선생님이 죽기 전에 3년 동안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쓴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죽음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꾸준히 봐오다 보고, 또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두신 분들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면서 쓴 책들을 이제 조금씩 봐왔다 보니까 제 안에 약간 죽음을 앞둔 사람의 글에서 어떤 삶의 엄청난 통찰력, 막 인사이트,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뭔가 신박한 이야기에 대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마음에 그런 걸 찾아야지라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책의 초반부를 보면서는 그렇게
막 대단한 내용은 없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봐서 내심 속으로는 약간 실망하는 듯한 마음이 있었는데, 중반 이후로 오늘 보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분의 글은 역시 특별하지 않아도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책도 이렇게 두껍지 않은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덤덤히 받아들여지면서도 그렇지,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그런 그 감동이나 뭐 엄청난 깨달음, 와 라는 뭐 통찰에 대한 중독같이 찾아다니는 거를 좀 반성하게 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에 대한 반성에도 불구하고 이게 덤덤히 전해지는 죽음을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묵직하게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92쪽에 나오는 적당히 정직한 삶을 살면 된다라는 제목의 글인데, 후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돼서 일을 줄이는 그 이야기에 대해 하지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후회도 삶의 일부이다. 그때의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걸어온 길이 후회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게 그때 나로선 최선이었다라고 대하는 것도 삶의 좋은 자세이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은,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으므로 후회를 두려워하지 맙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자 하고 죽음 관련된 책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을 때 대해서 후회하면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은 죽음을 많이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다고 후회 안 하겠어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차피 후회하게 돼. 오히려 후회를 안 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후회를 두려워하지 마. 후회한다고 해도 그게 네 인생이야. 후회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해주는, 후회하면 어때? 라고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글을 보면서 후회도 어쩌면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후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되는 거고,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할걸 이라는 후회보다는 그때 그렇게 선택했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후회하지 않을 거야 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것도, 후회는 그때 그 선택을 해서 후회하는 거라,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후회하기로 결정하는가 후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닌가. 예전에 어떤 어떤 분의 영상을 보면서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생각했었거든요. 행복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행복할 것 같다. 어렸을 때는 어떤 성적을 받으면, 뭐 어떤 물건을 갖게 되면, 얼마만큼 이상의 돈을 벌게 되면, 어떤 박사학위나 뭐 어떤 학위까지 받게 되면, 어떤 명예까지 오르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착각이고, 자기가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가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때부터 행복했던 사람이 나중에 커서도 그냥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거다라고 말한 것처럼, 후회도 그런 결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여기 보면 니카무라라는 선생님이 나오는데,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니카무라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인데 이제 돌아가실 때 이야기예요. 그는 건강했을 때부터 골판지로 만든 관을 집에 두고 가끔 관 안에 들어가 죽은 후의 모습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유족들이 그 골판지 관에 니카무라 선생의 시신을 모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쓸 관 같은 거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조금씩 이제 노년의 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가끔씩 그 관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죽는 걸 상상해봤다라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기가 막힌 분이시구나. 저희 인생서가 처음 만들 때 인생서가에 관을 하나 만들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고민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너무 거부감을 주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생서가가 추구하는 방향을 정말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고민이긴 한데 이 관은 되게 좋은 죽음을 상상할 수 있는 죽음을 사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오늘 읽은 부분 중에는 임종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라는 글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이 책을 쓰신 이시쿠라 후미노부라는 분은 가족에게 임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의사인 아내와 딸이 환자를 돌보는 일을 우선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아내하고 딸한테 내 임종 안 지켜도 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 임종 지키기보다는 그냥 너의 그 의사로서의 역할에 더 성실히 충실히 임해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면서 되게 여태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다. 임종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임종을 안 지켜도 돼. 괜찮아. 내 임종 안 지켜도 돼. 라고 말하면서 뒷부분에 임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건강할 때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랑 임종 안 지켜도 돼. 내 임종 안 지켜도 되니까 나 건강할 때 많이 얘기해. 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께서 여전히 당연히라는 표현이 너무 안 어울리네요. 감사하게 저희 부모님께서 건강히 잘 살아 계신데 건강하실 때 자주 연락드리고 또 뵐 수 있을 때 찾아뵙고 하는 게 임종을 지키는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이라면 임종도 참 중요하지만 이야기 나눌 수 있을 때 내가 말하는 걸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가 말하는 걸 내가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서로의 얼굴을 만질 수 있고 서로를 안을 수 있고 할 때 그때 자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면 엔딩 노트로 죽음을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였는데 인생서가도 그 매달 첫 번째 토요일 오전에 10시 반에 죽음을 생각하는 아침이라고 죽음을 주제로 한 모임을 하고 있어요. 뭐 영정사진도 찍어보고 애도 편지도 써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 엔딩 노트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나의 자산에 대한 이제 재산 혹은 빚 혹은 유산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쓰고 뭐 대출이나 빚 이야기도 하고 진지하게 썼는데 숨겨진 자식이 있다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밝혀져서 놀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어디다 적어놓으라고. 자신의 치부 부끄러움 같은 것까지도 뭐 어떤 가족들 놀라지 않게 미리 어딘가 한켠에 적어놓는 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 카드라든가 통장에 그런 것들 또 미리 적어놓고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리미리 엔딩노트에 적어놓고 자식들이나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미리 적어놓고 라고 하는데 그런 엔딩노트를 쓰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다.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 엔딩 노트를 채우면서 죽음을 준비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죽음을 맞기 위한 준비를 끝내면 그 외에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끝에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유품이라는 게 사실 죽고 난 다음에 나오는 유품이니까 살아있을 때 유품 정리라는 건 좀 맞지 않아서 생전 정리라고 해서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살아있을 때 불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정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서가에서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그 매달 첫 번째 토요일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아침에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인생서가에서 하는 이제 6월 첫째 죽음을 생각하는 아침에 유품 정리로 내가 죽는다면 남기게 될 물건을 가져와 보기로 했는데 거기에도 되게 잘 맞는 글이어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을 오늘 2장까지 읽었어요. 3장이 어디 있지? 네. 100세 인생은 행복일까 불행일까 이제 내일 아마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5월 29일 또 이렇게 끝나가네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부디 오늘은 영상의 소리가 너무 작지 않아서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에 참 감사하네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안녕.